안녕하세요. 인생반전 이누입니다. 3월 1일 일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택시 조합에도 오셨더군요. 성혜원 부산역 택시 승강장. 아니, 저 부산 개인 택시 조합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너무 크고 잘 해놨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너 혼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또 이야기해 주시는 형님들도 계신데, 전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많은 댓글이나 형님들이 라이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도 뭔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스티커를 사주심으로 해서 이런 나눔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형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그 기회를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정말 뭐 기부할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모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거에 의미를 주시면 좋겠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형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핑계예요. 제가 바람 쐬고 싶고 놀러 가고 싶으니까 그 핑계로 1박 2일 가는 겁니다. 형님들 그런 건 좀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고 하시는 거죠, 뭘. 뭐 저라고 맨날 일만 합니까? 가끔 바람도 좀 쐬고 그거 핑계로 가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냥 그런 거예요, 형님들. 그냥 이누 귀엽네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박상우님, 지난번에 문의 주셨었는데 하루 입금 15만 5천 원 가맹일 때, 아, 여기는 아마 도급인 것 같아요. 청주 지역인데 15만 5천 원 가맹이면 도급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이라면 법인회사들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가 않고 입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초과금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크게 뭐 어떤 회사가 정말 차이가 날 정도로 좋다 이런 회사는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차이 나봐야 몇 천 원, 몇만 원 차이고, 그냥 우리 집하고 좀 가깝고 내가 일할 때 좀 심적으로 편한 곳 찾으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금을 댈 수 있으면 많이 주는 곳 가시는 게 좋다. 나중에 초과금을 뭐 적립했다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진짜 알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아, 도로이 하양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세상 무거운 눈꺼풀, 아이고 1시간 조셨어요. 졸음은 절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졸릴 때는 차 세우고 그냥 한두 시간 주무시고 다시 영업하시는 게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고, 안전도 더 안전하게 영업하실 수 있고, 좀 졸릴 땐 주무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 손님 다 정해져 있고 내가 중간에 1시간 잤으면 그 잠만큼 나중에 1시간 보충하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졸린 거 억지로 참으면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한시간님, 저 매출이 순수입이신 거죠? 와, 이 매출이 순수입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수입 아닙니다. 요 매출은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한 총 매출이에요. 총 벌어들인 돈이고, 여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을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00만 원은 회사에 주는 자동차 렌탈료, 그리고 가스값, 뭐 요런 것들 한 300에서 많을 땐 350 정도. 근데 이번 2월은 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이제 조금 몇십만 원 좀 덜 빠지죠. 그래서 요 매출에서 한 300에서 350을 빼면 이제 수입이 됩니다. 만약에 개인 형님들 같은 경우는 요 매출에서 한 100에서 150만 원 빼시면 될 거고, 뭐 조합 형님들은 거기서 한 4, 50만 원 더 빼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순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2월 달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매출이 좀 저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에 받으시는 급여가 평소보다 조금 적을 수 있는데, 사람이 또 살려면 어떻게든 방법이 다 생깁니다. 저도 이제 요 매출 요 수입만으로는 좀 부족하긴 한데, 대신 이번 2월에는 우리 법인은 또 13번째 월급이 있죠. 그래서 한 뭐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 부가세 환급금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 환급 받은 거랑 요 2월에는 조금 매출이 적지만 요 2월 급여랑 하면 또 다른 달보다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한 달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된다.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길은 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 이렇게 매출이 적다는 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좀 수월하게 일을 했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손님 없고 하면은 또 일찍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좀 다른 달보다 근무 시간도 확실히 짧았을 거고 내가 적은 매출만큼 대신 몸은 좀 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비례합니다. 내 몸의 힘듦과 일한 시간과 이게 내 한 달 급여와 여기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급은 언제 나오나요? 이제 회사마다 틀리기는 한데 거의 법인회사는 1년에 2번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한 6개월치를 8월에 주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치를 2월에 줍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주고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 분기마다 100%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를 준비하려는 20대입니다. 아직 개인 택시를 도전하기엔 자본이 모자른데 혹시 자본을 모으기 위해 도급 택시와 조합 택시 중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역은 광주입니다. 광주 이거 근데 제가 이거를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합은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도 뭐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기는 하지만 같은 일을 했을 때 수익 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도급보다 조합이 낫겠죠. 왜냐하면 내 자본금이 그래도 단 얼마라도 들어가니까. 그리고 민석이님 벌써 20대인데 개인 택시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많은 형님들이 또 해주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젊은 나이에는 뭐 다른 일을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면은 뭐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택시라는 직업이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 저는 그렇지만 젊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나를 개발하고 내가 좀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좀 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러니까 허들이 높은 직업들에 도전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나이 때 해봐야겠죠. 저 정도 나이만 돼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좀 대우가 좋고 이렇게 내가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진입 장벽이 높은 일들은 이제 좀 늦었다. 도전하기. 저는 지금 대형 면허를 따서 버스 도전하는 것도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시간이 언젠가는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젊을 때 나를 좀 개발해서 진입 장벽 높은 직업들에 일단 먼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도급과 조합의 확실한 차이가 무엇인가요? 도급은 무엇이냐고. 도급은 이제 법인회사인데 기본급여가 없고 회사에 말 그대로 렌탈료만 주고 버는 걸 그냥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월급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회사의 산학금 하루 입금이 한 18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그 같은 지역에 도급하는 회사는 입금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2, 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5일로 계산을 한다면 2, 3만 원 차이면 한 5, 6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적다면 같은 매출을 했을 때 기본급 100만 원을 받는 게 조금 더 이득이고요. 내가 매출이 높다면 기본급에서 한 4, 50만 원 덜 받지만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매출을 했을 때 가져가는 돈이 한 4, 50만 원 적지만 초과금을 도급은 100%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많을수록 도급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도급과 조합의 차이는 도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회사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인 거고 조합은 이제 법인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한 개인 기사님들한테 다 출자금이라는 이제 조합 출자금을 받아서 말 그대로 모두가 다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30억짜리 회사가 있다. 그러면 5천만 원씩 6, 5, 30, 60병이 모여서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한 달에 뭐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운영비,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운영비를 내면서 이제 이거 택시 하는 거죠. 영업해서 수익금은 다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조합이고 조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내고 회사 법인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싼 입금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하고 또 틀린 건 개인은 어쨌든
내가 돈을 다 주고 이제 택시 면허를 사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보면 조합은 이 출자금이라는 게 보장되는 돈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운영이 좀 어려워지고 어떤 잘못되는 부분들, 사람으로 인해서 뭐 누가 장난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순간 나의 출자금도 사실은 이제 소멸된다. 받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조합에 그런 리스크조차 없다 그러면 거의 개인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조합이. 근데 어쨌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누가 그 얘기 물어보셨는데 제가 저도 주간 못하고 야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야간에는 진상손님도 많고 운전도 힘들고 좀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얘기 하셨어요. 근데 딱 그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진상 만날 확률도 높고 위험하지만 그만큼 매출이나 수입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뭐 다 균형이 다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만큼 또 보상은 좀 더 좋다. 우리 애들 어느 정도 키워놓고 하는 게 택시,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게 택시인데 젊어서 하면 가정 파탄 나기 딱 좋은. 왜요? 근데 저는 이게 직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택시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말을 부정하긴 합니다. 사회의 기득권층이나 본인들이 어떤 특정한 계층, 남들이 못하는 좋은 직업을 가졌다는 그런 자만심과 어떤 그 뭐라고 오만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직업에 귀천은 없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같은 취급 받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저는 직업엔 정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손에 피고름이 나고 손이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새벽마다 제가 요즘 많이 보잖아요. 주말에 우리 그 도로를 청소하시는 분들, 새벽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또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직업을 우리가 비하하지 않잖아요. 그런 직업들을 비하하는 사람을 비하하죠. 몸이 건강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할 일이고, 저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나의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직업을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은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어쨌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 일은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뭐 진짜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식원님, 그만두면 출자금 받을 수 있냐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조합들이 많아요. 그런 조합들은 나의 다음 이제 후임 다음 들어오시는 분하고 교대하는 겁니다. 그분이 출자금을 내신 걸 내가 이제 회수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잘 운영되는 곳들이 꽤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 선택하실 때 좀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은. 민석이님, 조합 택시는 차량 할부를 찍다가 인수하게 되면 완전히 본인 소유가 되는 건가요? 그 차량을 개인 택시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가 있을 거예요. 조합 택시를 들어가시면 차를 이제 내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할부를 내가 찍는데 아마 일정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뭐 24개월이면 24개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찍어야 이 소유를 인정을 해주는 어떤 기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 차가 일단은 회사명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면 완전히 내 소유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승계를 해도 되고 가지고 나와서 내가 뭐 개인 택시로 쓰셔도 되고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간은 좀 있을 거다. 부마님, 좋아요가 너무 부족해서 누르고 왔다고.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지? 아니, 이제 가끔씩 또 영상 올리고 하면 야, 이거 뭐지? 조회수 너무 조회수 신경 쓰고 뭐 좋아요 너무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가끔 해주시는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당연히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졌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내 만족으로만 이걸 한다고 하면 이렇게 내 시간과 노력을 넣는 게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지.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좀 이제 약간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조금 넘었지만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성장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씩 더 늘어나게 돼서 너무 좋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거는 알아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영원한 건 없고,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뭐 확답도 보장도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저도 사라지게 될 거고, 관심에서 벗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그만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는 만큼은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왕이면 이왕하는 거 잘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또 너무 여기만 또 몰입하면 안 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김병진님, 저 건너 아는 후배 개인하면서 공무원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아, 정말 최고의 공무원과 개인 택시가 최고의 궁합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 안정적이면서 어느 정도 내 시간적인 보장이 되시는 분들이고, 노후가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분들이고, 개인 택시 하시는 형님들은 내 배우자 공무원의 그 루틴에 맞춰서 내가 자유롭게 공무원 생활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궁합입니다. 실버님, 청주에서 개인 택시 생각 중입니다. 시세가 장난이 아니네요. 개인 택시 비싸죠. 한 1억 8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개인 택시라는 사업이, 또 우리 형님이 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는 왜 개인 택시 안 하면서 자꾸 개인 택시 좋다고 그러냐고. 근데 말은 확실해야죠. 개인 택시를 저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구분을 좀 해야 되고, 개인 택시 가격이 내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 형님들, 제가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이기는 한데, 이제 은퇴 시기에 도래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직업을 찾고 계시고, 1억, 2억으로 이제 새로운 일을 뭔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일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게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개인 택시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그런 일은 거의 드물다. 어차피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수를 그 자율주행 택시로 뽑고 있는. 근데 우리 오늘 3시간 동안 그냥 놀기로 했는데 왜 또 자꾸 이런 진지한 얘기 하게 돼요? 우리 오늘 노래 자랑하고 이벤트하고 그냥 놀기로 했잖아요, 형님들. 자꾸. 근데 뭐 자율주행 택시가 가장 큰 변수라고는 이야기하는데, 형님들 결국 세상이 변해서 무인 자동차, 기사가 없는 택시가 도로에 다닐 정도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의 소멸이 먼저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직업들이 세상에서 사라진 이후가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실업 문제라든지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입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나중에 정말 무인화되고 모든 게 다 택시가 무인화됐다 하면, 일단 그 이외에 많은 일들이 다 무인화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걸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을 해주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거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일론 머스크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저 말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워낙 지금 AI나 로봇의 그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근데 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올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겠죠. 택시 이제 소멸인가요? 택시 소멸되면 그 이외에 이미 많은 것들이 소멸된 이후다라는 거는 명확하고요. 지금 이미 이제 생산직, 그러니까 이거요, 블루칼라들 현장직이 사무직보다는 오래 버틴다는 여론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택시나 공장 생산 라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몸으로 직접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머리를 쓰는 일보다는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다수설이기 때문에 택시 소멸되기 전에 지금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 먼저 그 걱정 먼저 좀 하셔야 돼요. 이미 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사람이 머리로 했던 것들이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죠. 세무사, 회계사가 한 3일 밤낮을 그 사무실에 10명이 모여서 밤을 새서 했던 그 회계자료 정리들이 AI가 그냥 딱 텍스트만 입력하면 3분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한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오류까지 다 잡아낸대요.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보면 내가 회계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일정 기간 그 법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이 인정돼야 내가 회계사로서 이제 출발을 할 수 있는 건데, 회계사 그 고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4대 고시인데 고시를 패스했음에도 경력을 쌓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회계사를 뽑지 않는데요. 이제는 신입 회계사를 뽑는 것보다 월 10,000원 주고 AI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일의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택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냥 우리 이 사회 현상이다. 서울 강남 벌써 자율택시 다닌다고. 맞아요. 다니잖아요. 지금은 그 뭐죠? 감독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이제는 무인으로 조만간 된다고 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적응해야죠 뭐.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 좀 활성화돼서 이제 우리 생활을 완전 파고들어서 하려면 1세대 정도는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도 있고. 실버님, 개인 택시 양수 양도는 조합으로 가면 될까요? 택시 어렵네요. 개인 택시 양수 양도에 대한 궁금증은 그 지역 개인 택시 조합 가시면 가장 그래도 설명을 잘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오바이트 가래침 쓰레기 누가 버리나요? 자율주행 택시요? 이제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기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 청소부라는 직업이 하나 생기는 거죠. 투잡으로 하려고 하신다고? 다자녀 키우기 힘드셔서. 근데 실버님, 내가 하는 그 원잡 첫 번째 사업이 완전히 자리를 다 잡았고 매달 리스크 없이 일정 부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투잡으로 개인 택시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첫 번째 직업이 조금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들쑥날쑥한 수입, 아니면 어쩔 때는 지출이 더 많은 이런 사업이다, 이렇다면은 그냥 한 가지를 정리하고 개인 택시 하나에 또 올인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세요. 왜냐하면 투잡할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원잡할 시간을 택시 영업에 이렇게 같이 투자하시면 확실히 택시는요, 그냥 투자한 시간만큼의 대가가 정확하게 돌아오긴 합니다. 그래서 택시는 정직한 직업, 물론 이 세상 모든 직업에 다 정직하긴 해요. 이 세상 모든 직업이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대가는 돌아오니까. 대현시간님, 첫 택시는 법인 도급 조합 뭐가 좋을까 추천해 주세요. 일단 택시의 첫 걸음은 법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인을 해서 이 산학금이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좀 뭔가 이 극악의 환경에서 택시 영업을 해봐야, 그렇게 하고 조합이나 개인을 가도 풀어져서 열심히 안 하거든요. 희한해요. 법인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막 내가 진짜 개인만 가면, 내가 조합만 가면 진짜 다 죽었어 막 이런 마음으로 법인을 버티는데, 막상 이제 그렇게 하다가 조합이나 개인을 가면 법인 할 때 그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하고 넘어가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개인이나 조합이 좀 풀어져요. 아무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조합이나 개인을 먼저 시작하시면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택시의 최선인지,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지 이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인 건지에 대한 기준이 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조합을 할 경우, 그러니까 법인을 할 때 한 600만 원, 700만 원 매출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노력 들이는 노력이, 이걸 안 해보고 조합을 가서 600만 원, 700만 원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법인은 좀 한 번쯤은 걸쳐가면서 내가 좀 이 가장 힘든 조건에서 일을 좀 해보는 게 나중에 조합이나 개인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편의점 대박, 택시는 취미.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는 원잡이, 그 사업이 잘 되면 택시는 정말 이렇게 부업으로 해도 되는, 개인 택시는. 왜냐하면 형님들, 개인 택시 2억 투자해서 순수입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대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택시로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들이는 그 노력이 있잖아요. 노동의 가치를 생각할 때 2억 들여서 100만 원 내가 부업으로 번다.
일단은 형님들 이런 사업이요 존재하지 않고요. 뭐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없습니다, 형님들. 2억 그냥 날려먹기 딱 좋은 돈이 딱 1억에서 2억이에요. 지금 어떤 자영업도 절대 쉽게 도전하시면 안 되고 우리 건물 임대업 있잖아요. 10억, 20억씩 들여서 하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 작년이었나요? 임대 수익률이 4에서 7%면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임대 수익률 얼마 정도야? 이렇게 AI한테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한 5% 정도, 3에서 5% 정도 실질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3에서 6% 정도 기대 수익이라고 하세요. 이거 지금 제가 AI한테 팩트 체크 했습니다. 저는 한 7%까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내려갔나 봐요. 금리도 올라가고 해서 수익률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형님들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내가 건물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기대 수익이 3에서 6%래요. 그러면 중간값 우리가 한 5%라고 잡을게요. 은행 이자가 2에서 3%니까 요거보단 2배죠. 그러면 우리가 2억을 투자해서 월 100만 원 번다는 거는 1년에 1200만 원. 뭐 1억인 지역은 거의 12%의 수익률이고요. 2억인 지역은 6%의 수익률입니다. 괜찮잖아요. 형님들 이게 절대 나쁜 투자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 가치 하락 그리고 건물 보수 이런 리스크가 있을 거고 개인 택시는 뭐 차량 교체 시 들어가는 추가 어떤 비용 그리고 면허값 하락 같은 리스크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사업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금 감소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 택시를 하지도 않고 개인 택시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개인 택시에 좋은 얘기를 자꾸 해주냐라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또 누가 해주셔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 왜 그럴까? 내가 왜 자꾸 근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안정적으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개인 택시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찾아보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개인 택시를 얘기한다 그래서 저한테 뭐 하나 돌아오는 건 없어요. 뭐 청주 개인 택시 조합에서 뭐 이누야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값은 어쨌든 시장이 결정을 한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어들면 면허값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리스크가 좀 올라가면 또 개인 택시 가격도 좀 내려갈 거고. 근데 어쨌든 투자 자금이니까 뭐 어느 정도 감수할 부분은 하고 하는 거죠. 택시는 마라톤입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12시간 일하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형님들 12시간이 안 하는 직업 많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까지 합치면 12시간 보통 다 넘습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6시에 일어나셔서 7시에 집에 나가서 8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7시, 8시 오면 밥 먹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또 주무셔야 되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거의 모든 직업이 뭐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해도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 있죠.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1시간씩 있죠. 12시간이에요. 택시만 유별나게 유독 막 우리만 힘든 척 안 해도 돼요. 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형님들. 이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일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네, 없더라고요. 우리 저기 누구시더라? 그 아이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새벽에 쿠팡 하시는 우리 형님 계세요. 구독자 형님. 한 달에 한 600 이상 버시는데 그 형님은 이제 택시가 힘드시니까 쿠팡이 더 잘 맞아서 한 자리에 오래 운전하시는 것보다는 좀 왔다 갔다 움직이시고 걷는 거리도 있고 이런 게 좀 더 나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은 쿠팡 잘하고 계세요. 잘 맞으시니까. 근데 이제 또 그게 안 맞는 분, 저 같은 분들은 또 이제 그거 못하죠. 택배나 쿠팡 못하는 이유가 저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매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를 일단 거기에서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아요. 많이 받아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물류창고를 가야 되고 몇 시까지 배송을 완료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이제 가면은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냥 혼자 있는 택시가 더 잘 맞는 거고 본인한테 잘 맞는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 배달하시다가 택시로 부업을 하시려고 올해 41살이시라고 아니 무슨 부업을 2억을 투자해서 하세요. 그럼 부업이 아니잖아요. 투자금이 그 정도 되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만약에 정말 내가
부업 정도 생각하고 있다. 41살이라 체력은 자신이 있다 하면 한 달에 한 100에서 150만 원 번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부업으로 됩니다. 2억 투자해서 한 7, 8% 정도 수익률 본다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이번 달 7일 쉬고 480 찍으셨다고. 와, 대충 해도 350에서 360 순수익. 많이 하셨네요. 대구도 열심히 하시면, 그 대구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택시 6천에서 7천에 진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죠? 매출 올리고 영업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6, 7천 주고 진입하셨을 때, 내 원금 회수 기간은 정말 길면 3년, 한 2년에서 3년 정도면 내가 투자한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함야야님 맞아요. 다 힘든데 택시 하려고 알아보는 카페 같은 거 보면 택시 힘드니까 하지 말라는 조언이 너무 많아요. 힘든 건 맞죠. 택시가 쉽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반대로 그러면 쉬운 일을 찾아보면 되죠. 그죠? 맞죠? 택시가 힘든 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힘듦의 정도는 사람마다 물론 느끼는 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택시 정도의 강도는 할만하다. 오히려 이거 예전에 일했던 거에 비하면 좀 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과거에 이렇게 좀 몸으로 하는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느끼실 수 있죠. 택시가 힘든 건 맞습니다. 일이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힘들지 않은 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있다. 정말 힘들지 않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면 그런 거를 저한테 제일 먼저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직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0 이상만 벌면 뭐 그러면서 좀 편하다. 그러면 저는 바로 안 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직업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것이고, 그런 일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해온 우리 친구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을 하는 시장일 확률이 높죠. 내 자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또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카페 같은 곳에서 내가 이런 택시라는 일을 해보기 위해서 좀 문의를 했을 때는 좀 도움이 되는 답변들만 보세요. 부정적인 이야기, 힘드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본인들은 왜 합니까? 그럼 할 거 없어서 하는 겁니까? 인생 대충 사시는 거예요? 힘든데, 야, 나 힘든데 진짜 할 거 없으니까 억지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결국 힘들고 못할 일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거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버티고 하고 있는데 남한테는 힘드니까 하지 마라. 본인도 하지 마세요, 그럼. 왜 남한테는 하지 말라 그러고. 개인 택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대출 많이 받아서 대출금, 개인 택시 열심히 하려면 풀대출 받으시랍니다, 우리 곤스 형님이. 맞죠? 사람이 이렇게 몰려야 돼요. 궁지에 몰리면 초인적인 힘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열심히 하시려면 풀대출 받아서 그냥 한 달 그냥 그거 대출금 갚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자가 돌리세요. 김기사님, 편의점 같이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군요. 좀 많으세요. 편의점하고 개인 택시가 궁합이 잘 맞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 좀 계시고. 근데 요즘에 편의점이 정말 우리 만두님처럼 이렇게 잘하지 않으면 쉽진 않습니다. 우리 만두님 편의점 잘 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만 해도요, 12시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하는 근무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점들, 아마 형님들도 동네 다니시다 보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없어졌고, 또 12시 넘어서 야간에 문 닫는 편의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좀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형님들 근데 뭐죠? 축구 하시는 형님들 많으신가? 형님들 운동 꼭 하세요. 제가 어제 손님으로, 길에서 손님을 모셨는데, 내수라는 곳에 이제 가시는 손님, 나이가 70이셨습니다. 우리 형님이. 앞자리에 타셨어요. 술 한잔 하시고,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나이가 딱 70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런저런 인생 살아오신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제가 문득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장님, 제가 이제 올해 49, 내년이면 50인데 사장님이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뭔가 다시 할 수 있다면 뭐가 제일 후회가 되시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손님분이 와,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운동을 꼭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와, 좀 의외였어요. 어떤
직업이라든지 내가 못 해본 거, 뭐 아니면 돈,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딱 나온 대답이, 아,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운동을 꼭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 그 택시라는 직업, 물론 다른 일을 하시는 형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하루에 한 10분, 뭐 길면 30분 정도 시간 내서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꼭 합니다. 처음에 되게 귀찮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귀찮고 힘들고 한데 제가 한 3주 정도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이제 습관이 되긴 합니다. 습관이 되고 운동을 안 하면 좀 오히려 더 찜찜한 그런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걷기 그리고 뭐 살살 달리기 이런 정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형님 우리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 같이 마라톤 같은 것도 한번 10km 이런 거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운동합시다. 화이팅! 택시를 한다면 보통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아침 10시, 오후 10시.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원하시면 그냥 내가 일상적인 시간에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매출적인 부분이나 일의 이런 좀 수월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택시는 야간 일이 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야간에 할증을 껴서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한 거는 맞고요. 초보일 때는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퇴근했다고. 와,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그럼? 16시간을 하시는 거예요? 경진님? 저녁 6, 7시 시작해서 12시간 전후로 하는 걸 추천해 주신다고, 김 기사님. 저는, 대표적인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좀 힘이 나고, 밝아지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찾은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시간은 저녁 퇴근 시간이 끝나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을 해서 할증이 끝나는 4시에서 출근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6시 이때까지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잘 맞더라고요. 완전 반대로 일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형님들이 많이 추천하시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새벽 2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새벽 4시 이 시간을 가장 효율적인 시간으로 추천을 많이 해주십니다. 택시회사 들어가면 1차 택시는 초보도 중요하고, 요거는 이제 택시마다 1차를 주는 그러니까 지역마다 틀린 것 같아요. 청주는 교대가 없습니다. 교대가 있긴 한데 교대를 하려면 내가 짝을 구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그냥 다 1차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대가 많고 1차가 좀 드물고, 그래서 1차를 받으려면 좀 오래 뭐 해야 되고 이런 지역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역마다 좀 틀린 것 같고. 대한시간이 광주 광역시. 광주면 거의 아마 다 1차일 거예요, 광주는. 근데 광주가 법인이 힘든 이유가, 사실 뭐 영업은 어느 지역이든 다 수월하진 않은데 광주가 약간 그 급여 체계가 다른 지역보다 좀 빡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매출을 해도 기사분이 가져가시는 몫이 광주가 좀 적긴 합니다. HYS님은 법인 택시 준비 중인 50대 초반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50대 초반이시면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잖아요. 우리 이제 택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젊은 축에 들어가세요. 50 초반만 되셔도. 뭐 특별하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에 그냥 들어간다. 내가 어떤 급여를 받는 직장을 들어갈 때 쉽게 쉬운 마음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티려는 마음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가시잖아요. 법인 택시는 사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보다 안 맞으면 그만두지 뭐 라는 생각이 좀 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생각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고, 내가 택시를 시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겠다. 내가 여기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절대 쉽지는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 가게, 내 장사, 내 돈 내가 벌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세요. 일단은 돈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으니까 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 꽁트마왕님, 1산학금이 16만 9천 원, 22일 만근입니다. 월급 88만 원, 초과금 100%. 조건이 어떤가요? 대전이 청주보다
근무 환경, 매출 조건 이런 게 조금 힘들다고는 하는데 그 대신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회사 이 급여 조건이 청주보다 좀 좋네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6만 9천 원 곱하기 지금 만근일수도 22일이니까 얼마 길지 않고요. 그러면 청주보다는 조건이 현재 보기에 그냥 좋다. 16만 9천 원 곱하기 22일 371만 원이거든요. 371만 8천 원. 여기에 월급이 88만 원이잖아요. 빼기 88만 원. 그러면 순수 비용은 88만 원을 빼면 28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가스값 한 80만 원 정도에서 100만 원 쓴다고 생각하시고 200만 원 회사에 이제 렌탈료 준다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거기에 이제 좋은 게 초과금 100%잖아요. 초과금 100%면은 괜찮죠. 청주보다 매출이 좀 덜 나와서 매출을 한 600만 원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매출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8만 원 이거 더하기 기본급 88만 원 더하기 600에서 370만 원 빼면 371만 원 빼면 229만 원이잖아요. 이거 초과금입니다. 299만 원. 그러면 월급이 얼마냐면 317만 원이에요. 급여는 317만 원. 그러면 대전에서 우리 저기 꽁트마왕님 지금 말씀하신 회사에서 한 달에 매출 600만 원만 딱 하시면 월급 기본급 받으시고 초과금 받으시면 급여는 317만 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전주에 사는 동생하고도 길게 통화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형님 일을 좀 해야 되는데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벌고 싶은데 마땅히 지금 그걸 벌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배달을 해야 하나 뭐를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제 나이 정도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우리 밖에 나가서 100만 원을 벌고 싶어도요. 일할 곳이 없어요. 뭐 시간당 최저시급 10,000원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그거를 벌 곳이 없습니다. 써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편의점에서도요. 우리는 안 써줘요. 대학생들 이력서가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뭐 정말 그냥 잡일, 청소, 설거지, 뭐 나르는 거 이런 기본 노동 정도 할 수 있는데 꾸준하지 않죠. 결국엔 그런 것들도. 그래서 내가 사실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00만 원을 벌기가 절대 쉽지 않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제는 그런 곳을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찾아봐야겠죠.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대구는 교대 잘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영업이 조금 힘들고 기사 수급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1차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기사 수급이 막 대기자가 많고 영업이 잘 되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교대 위주로 많이 가는 것 같고 진짜 심한 곳은 24시간 교대도 있고 무인 택시 아니면 좀 진지한 얘기하면 다들 집중해서 보신다고. 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노래방 하자 그러고 누가 그 얘기 누가 하셨죠? 누가 암살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 방 폭파시키려고.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덕분에 방은 폭발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올빼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제 영상 그거 보셨죠? 낮에 4시간, 밤에 4시간. 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손님이 없습니다 해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버티면서 청주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주 같은 경우에 그 시간 잘 버티면서 1시간에 그냥 1명, 2명 이렇게 태워도요. 그 시간 잘 타면 법인 같은 경우는 얼추 매출 찍습니다. 거의 나와요. 주말은 더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야간을 하고 있고 야간의 메리트가 또 그런 게 매력이고. 청주에서 매출 700 하면 다 띄고 얼마쯤 가져갈까요?
부가세 환급받는 거 생각 안 하면 그냥 350선 위아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매출 700부터는 50%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있다가 부가세 환급 받으면 700 정도씩 꾸준하게 하실 때 부가세 200 이상 아마 환급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너스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전국적으로 청주가 제가 볼 때는 딱 중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동쪽에 계신 형님들이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이 급여가 매출의 60% 이상 나오는 것 같고, 아래에서 서쪽 지역 계신 형님들이 매출의 한 40%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고, 청주가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고향 김기사님도 법인택시라서 월평균 280시간 정도 일하고 350 전후 순수익. 요거 근무 시간 요거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제가 전에 그 뭐였죠? 요거 근무 시간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법인택시는 한 달에 최소 25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시는 시간만 250시간은 넘기셔야 된다. 최소한. 근데 이게 25일 동안 하루 10시간인데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 정도도 안 하면 안 된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80시간이면 그냥 적당하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350 전후 순수익. 이병규님, 택시 지역을 추천한다면 어디를 추천하냐고. 일단 택시 그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했을 때 시간당 매출이 잘 나오는 지역 추천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전국 시간당 매출 탑. 제가 볼 때 일단 형님들 다 뭐 요거는 인정하실 건데 순위를 매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화성 들어가고요. 화성. 자, 1번 화성 들어가고요. 이거 순위는 아니에요, 형님들. 1등, 1등, 2등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평택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청주도 나쁘지 않다고 할게요. 청주도 사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이거 순위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볼 때. 천안, 맞아요. 천안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도 괜찮았어요. 경기권 다 괜찮아요. 6번. 수원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볼 때 경기권은 기본은 한다. 평타는 친다. 경기권은. 그리고 되게 의외였던 지역이 한 군데 있거든요. 경기도에. 군포? 아니 어디였더라? 일단 형님들 전체적으로 경기권 여기는 그래도 평타는 친다라는 생각이고, 밑에 지역 지방 도시들이 아무래도 지금 조금 매출이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 광주, 전라남도 이런 쪽이 통합을 지금 또 추진하고 통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이 되니까 전라도를 그냥 광주시랑 이렇게 합쳐서 전남 광주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경상도도 뭐 대구랑 그 주변 지역 합쳐서 또 이제 뭐 대구 광역시가 좀 커지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생활권이 좀 커지면서 골고루 균형 발전도 이루어지고 인구 분산 효과도 있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택시 영업권, 이 영업 구역은 제가 볼 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더라도 어떤 기준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통합이 되면 택시의 운영권이나 이런 거 이제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 지역 이런 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매출 괜찮은 곳들이 서울, 경기권, 충청, 중부지방 정도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충청 이남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택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통합으로 이야기가 지금 다수가 가고 있다. 서울은 우리 번외로 하자고요. 형님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이상이 지금 서울에 모여 있고, 서울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인데 서울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지방 도시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 벌려면 서울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죠. 서울은 일단 뭐 무조건 기본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단지 개인 택시가 다른 지방보다 쌀 수 있는 이유, 일단 수요와 공급의 논리도 있지만 그 영업 환경이 매출을 떠나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일단 뭐 그 교통 체증이라든지 영업 조건들 따져보면
영업 강도가, 노동 강도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개인 택시가 막 선호하는 직업은 아니다. 부산도 좋다고 내가 그렇죠. 뭐 내가 있는 지역, 내 고향이 사실 최고예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살아온 내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좀 먹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부산도 광역시인데, 우리나라 인구 2위의 도시인데, 제2의 도시. 괜찮겠죠. 오늘 라이브는 제가 조금 약간 너무 노래도 부르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공개 해놓겠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이걸 공개할 자신은 없어요. 저 아직 그 정도 용기는 없습니다. 제가 한 100분 정도 형님들한테 노래 불러드릴 정도 자신은 있는데, 이걸 온천하에 공개할 자신은. 자, 구독, 좋아요 어때요? 자,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 유튜브 하는 거 열심히 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형님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싶어요. 그 욕심으로 사실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제가 전국에 이렇게 형님들 만나러 다니고, 또 유튜브 수익금 형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 가지고 덕분에 좋은 일 하러 다니는 거,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고 자랑하는 이유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래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저 그게 좋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생각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사실 저도 힘든 상황이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뒤에서 남들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막 기부를 하고 할 정도로 성인 군자는 아니에요. 형님들,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거 형님들하고 같이 하면 형님들이 좋아해 주시고, 또 기꺼이 동참을 해 주시고, 저한테 막 좋은 얘기 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니까 저 그게 좋아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저 못해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형님들. 뒤에서 조용히 혼자 하라 그러면 사실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형님들 저를 너무 좋게 보지 마세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병진님, 이누형 대형 유튜버 키우자. 대형 유튜버는 자질이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하늘이 내려줘야 됩니다. 쉽지 않고. 저는 지금 딱 우리 형님들 요 정도도 너무 과분해요. 사실 지금 10,000분 넘으셨잖아요. 13,000분 정도 되시는데, 형님들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형님들이 저와 이렇게 친구를 맺고 저를 봐주시고 제가 가는 방향을 함께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우리 이제 유튜브 하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형님들한테도 뭐 또 이런 얘기 기회가 있다면 언젠간 또 해드리겠지만, 유튜브가 쌍방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방이기는 합니다. 저는 저의 모습, 제가 하고 싶은 걸 형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많은 형님들이, 진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형님들이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의 결이 나와 비슷하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내가 계속 보고 싶다, 뭔가 이 사람을 주변에 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게 구독으로 이어지고 저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유튜브도요, 유튜버에 맞는 성향의 사람들의 구독자가 모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여드리면 여러 형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는 거지,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독자로부터 오는 일방적인 소통인 거지, 제가 형님들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멤버십에 가입도 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형님들도 계세요. 이런 영상은 싫다,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제가 물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제 모습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제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제가 형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자꾸 쫓아가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제 모습, 그리고 정말 솔직한 제가 없어지고, 형님들이 원하는 거, 형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형님 생각이 다 틀리잖아요. 또 이 형님은 이게 좋다 그러는데 또 저 형님은 저게 좋다 그러고, 이 형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이 형님 하라 그러고, 제가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피드백,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렇게 수용은 하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어떤 뭐 마음에 변화가 생기거나 흔들리거나 제 영상이나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형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제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초지일과 저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에요. 그러면 나와 이게 결이 맞고 내가 이 사람과 소통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 형님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구독을 누르고 지켜봐 주시죠. 또 1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내가 방향이 맞지 않는다, 결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떠나가시는 형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형님들도 있고 또 새롭게, 그리고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저를 한 번도 못 보신 형님들도 계시고 저를 오늘 처음 본 형님들도 계시고 이게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님들이 저를 어떻게 봐주시는지 신경은 쓰이죠.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도 잘하고 싶고, 근데 형님들이 원하는 걸 100% 만족을 다 시켜드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를 제가 콧물 나왔어요. 저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 라이브 들어와서 저를 처음 보신 형님들은 얘 약간 이거 또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라이브 하면서 1년 만에 노래 처음 부른 거잖아요. 제가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벤트 한 거 발표하고 노래도 부르고 진지한 얘기보다는 우리 형님들하고 한 3시간 가볍게 좀 약간 즐겁게 놀고 싶었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또 우리 사랑해님이 참가해 주셔서 노래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다 저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형님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 들고, 과거 라이브 다시 보기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과거 라이브도 보시면 이런저런 3시간 중에 한 30분 정도는 정말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말들이 가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봐주시면 심심할 때 틀어놓고 봐주시면 듣기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 라이브는 비공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초반에 조금 이상한 짓을 좀 해놔갖고 노래를 부르고 막 이래버려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가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래하면서 느낀 거 있어요. 이거 내가 노래를 하면 방이 폭파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 형님들 100분 넘으셨죠? 저 아까 노래할 때 실시간 70명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형님들 진짜 너무 실망이에요. 제 노래가 그 정도였어요. 법인 550이면 산학금은 채운 건가요? 한참 채웠죠. 띠띠빠빠님. 채우고도 100만원 초과했죠. 550이면. 이 정도 하면은 급여 뭐 한 250 그 정도 이상 나오는 거잖아요. 맞나? 200에서 250 나오죠? 근데 이번 2월에는 부가세 환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힘든 보릿고개는 또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게끔 또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급여 받은 거에 그 부가세 환급 받은 거 합하면 다른 달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2월은 쉬어가는 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 강변에 암행차 많이 돌아다닌다고. 형님들 근데 우리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 이거는 진짜 절대 안 하는 걸로 약속해 주세요. 혹시 평점 4.8로 떨어지면 불이익 있을까요? 없습니다, 형님들. 평점은 그냥 자기만족. 그래서 요새 살살 그리고 형님들 평점은 자기만족이지만 이 얘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다 돼가니까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콜 불렀다가 호출 취소하시는 분들, 손님들 계시잖아요. 콜이 들어와서 픽업을 하러 가는 중에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뜨는 경우 있어요. 형님들, 우리 여기 계신 형님들이라도 저하고 그거 하나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차단해 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픽업을 잘 열심히 진짜 그 막히는 길을 뚫고 유턴에 우회전에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서 열심히 픽업을 가는데 콜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 눌러서 차단해 버리시는 걸로 합시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 콜 취소하시는 손님들의 공통점은요, 습관. 이분들은 습관이에요. 수시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생각했냐면 일반적인 분들은요, 콜을 취소하는 방법도 잘 모르세요. 콜을 불러서 이거 취소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콜 취소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경우도 많고 결국 하다 못해서 제가 그냥 손님 신고로 취소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콜 취소하는 분들은 뭐냐 하면 이 콜을 빨리 가고 싶어서 여러 개를 불러놓고 제일 먼저 오는 차 탑니다. 그리고 나머지 콜 다 취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부르고 우버 부르고 지역콜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 결제 이런 걸 불러놓고 페널티가 없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빈택시를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른 콜을 취소하는 겁니다. 우리 기사님들 열심히 가고 있는데 맥 빠지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다른 콜 받을 기회 놓치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우리 차단하자고요. 아예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부를 택시가 없게끔 그냥 다시 만나지 않게 눌러서 그냥 나라도 내 택시라도 다시 못 부르게 다 차단하는 걸로. 평점 바뀐 거 적용됐나요? 오늘 또 바뀌었나요? 바뀌었겠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인 못했어요. 3월 1일 평점. 평점 3월 1일 바뀌었어요, 형님들. 이거 제 거는 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요거 5.0 계속 유지 중이네요. 아, 그래요? 월요일에다가 달이 바뀌어서? 저는 그냥 5.0 유지 중인데, 뭐, 좋아요 태그 가장 많은 거는, 친절한 기사님, 편안한 운행, 최적의 경로. 저번 달 27일 출근, 운행 완료는 541콜, 1평균 20콜이네요. 근데, 저는 평점이 안 변하더라고요. 고장났나봐요. 그리고 평점 형님들,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는 없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손님하고 될 수 있으면 아예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손님하고 대화는 무조건 독이다. 인사만 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인사하실 때 톤은 항상 약간 높게 유지해 주시면 좋고. 또 3시간 순삭했죠.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이제 라이브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